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지역 경제가 몰락해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적인 사회 배경 상식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의 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요즘요, 이태원 아시죠, 여러분들? 이태원 지역의 경제가 계속해서 몰락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통 건물주들의 욕심 때문이다, 과도한 임대료 때문이다, 이런 소리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게 불리한 팩트 가운데 하나인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라든지, 또 예를 들면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영업 경기의 둔화, 그리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같은 이런 이유들은 절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현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오른쪽 하단에다가 친절하게 빨간 네모 박스도 쳐놨습니다. 그죠? 선동과 바람잡기를 요즘 한국 언론이나 좌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자, 이제 이태원 경제가 몰락해가는 이유는 욕심 많은 건물주들 때문이다, 자본가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계급 구조적인 이야기를 우려먹고 있습니다. 월세와 임대료를 과도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태원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태원 상권이 몰락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군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미군 부대가 사라지면서 미군과 그 관계자들이 지역 경제에 풀어놓던 막대한 낙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태원 소비 상권의 핵심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주한미군과 그리고 그 서구적인 문화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였습니다. 자, 이태원의 경제가 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제 200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간단한 사실을, 그러니까 미군 덕택에 먹고 살던 지역 경제가 미군이 떠나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 간단한 이치를 저쪽 사람들은 대체 왜 숨기는 걸까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저쪽 성향의 사람들은 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터부시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들, 좋은 점들이 부각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 세력들이 미국이라고 하면, 미군이라고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미군이 한국의 주둔에 있음으로 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식처럼 널리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저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실들을 숨기고 터부시하면서 쉬쉬하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1번, 미군이 떠난다는 것은요, 그 미군 병사들 몇 명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각계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용산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꽤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부분은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제 1번, 미군이 떠난다는 것은 그 미군 병사들 몇 명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의 가족, 그리고 미군 부대에 엮여 있는 수많은 군무원들, 기술자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에 달려있는 다양한 일감들이 있습니다. 청소, 제초, 도배, 그리고 또 지붕, 수도, 타일 공사, 건축 등등 그야말로 미군 부대로부터 온갖 사업 일감들을 받아먹고 살던 한국인 근로자와 회사 직원들도 미군이 떠나면 함께 지역 경제에서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군 부대의 존재는 마치 그 자체만으로도 지하 자원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의 광산 혹은 대기업 공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미군이 떠나면 미군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력이 엄청난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도 사라지게 되고, 미군이 떠나면, 그리고 미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각종 사업자들까지 모조리 싹 다 지역 경제에서 증발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군들을 상대로 모텔 숙박업을 해먹고 살든, 동네 슈퍼를 하든, 술집 밥집 장사를 하든, 그 미군 인구 덕택에 거기에 딸려서 먹고 살던 수많은 인구들이 싹 다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한 지역에서 떠난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연쇄 효과인지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광산업으로 먹고 살던 도시에서 갑자기 광맥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하 자원이 더 이상 안 나온다면 그 광산 도시의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미군 부대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금광, 지하 자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GM 공장이 철수해버린 전라도 군산이라든지 또 최근 경북 구미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떠나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지역 경제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시세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 단순히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배가 아프고 나쁜 거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다, 내 집 생긴다 와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사회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바로 나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들, 그리고 또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우리 1, 20대 청년들, 동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구미 지역의 저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 좌파들이 주장하듯이 대기업이 그토록 악마라면 왜 저분들께서는 그 악마들을 필사적으로 자기 고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얼음물까지 뒤집어 쓰면서 고생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좌파들의 착각과는 달리 한 국가나 지역 경제의 연결순환의 고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태원에 관한 과거 2013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미군 부대에 사건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군인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야간 통금 명령을 내렸더니 고작 그 정도 조치만으로도 밤거리가 한산해지고 식당과 술집들은 파리만 날리는 등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월세가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고급 빌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텅텅 비어 있다고 하죠. 이제 바로 용산과 이태원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군들이 떠나게 되자 그 크고 호화로운 렌탈 주택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 아까운 부동산들.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비싼 1,000만 원이나 되는 월세를 내면서 기꺼이 그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한미군의 고위 장교들 혹은 미군 내에서 일하는 근무자들, 또 외국계 기업의 고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미군 부대 관련 업체 사장들, 그리고 또 물론 대사관 수요 직원들도, 대사관 직원들의 수요도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타국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미 국방부가 월세를 거의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미군 부대가 지역 경제에 풀어놓는 자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미군 부대가 우리 도시 근처에 하나 딸려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함께 이제 묶여서 세트로 딸려오는 식구들의 인구가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에 굉장한 보탬이 된다는 거죠, 미군 부대는. 당시 용산기지 근처에 살던 미군들 그리고 군무원들의 렌트 주택에는 미 국방부가 다이렉트로 한국인 건물주들에게 그 모든 월세를 따박따박 꽂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돈이 엄청났죠, 지역 경제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노스롭 그루먼 같은 대기업들,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노스롭 그루먼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또 뭐 방산업체, 유명한 방산업체라든지 거기에서 일하는 군무원들, 그리고 또 군인들, 장교들 숫자만 해도 당연히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제 당시 용산 기지에는 한미연합사도 있고 참모본부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거기에 엮여서 연대하고 있는 한국 군인들의 숫자도 많았고 장교들의 숫자만 해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 국내의 일반 빌라와는 다르게 구조 자체가 커다란 건물이었대요. 미군 고위 장교들하고 또 그런 외국계 군수업계 기업들이 사는, 사장들이 사는 집들 말입니다. 화려한 장식에 멋진 전망, 대리석, 고급 석재들을 발라가지고 별도의 경비실까지 두고 있던 크고 호화로운 빌라들. 그런데 이제는 그 잘난 건물들, 아까운 부동산들이 전부 다 텅텅 주인을 잃고 비었다는 것입니다. 왜? 미군이 떠났으니까요. 지역 부동산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구가 줄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미군이 떠나고 지역 상권이 몰락해가지고 건물마다 공실이 텅텅 생기고 한산해진 거리, 부동산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내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일반 국민들,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과연 이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미군들이 짐 싸고 가버리자 20년, 30년 만에 옛날에 IMF도 버텼던 달고 달근 노련한 상인들이 결국 30년 만에 장사를 접는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는 활력이 죽어버렸고 모든 건물마다 덕지덕지 테이프로 임대라고 써붙여 놓은 딱지들만 지저분하게 나부끼는 그런 동네로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상권의 몰락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 같은 서민들, 약자들에게도 절대로 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번성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역이. 이제 미군 부대 하나
미군 부대 하나가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 기지를 이전하기만 해도 한 지역 경제가 저렇게 두려울 정도로 몰락하게 되는데, 하물며 온갖 정치,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수도 없이 얽혀져 있는 주한미군 전체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철수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태원의 몰락은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주한미군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때의 그 파급 효과는 저것보다도 수백 배 이상 그 파급력이 거대할 것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거주함으로써 풀어놓는 그 수많은 따끈따끈한 달러들, 그것만 해도 없어지죠. 미군 부대에 엮여있는 수많은 외국인 인구들과 거래처 기업들, 그 밑에서 사업 받아가지고 고용되고 일감을 먹고 살던 한국 업체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하나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또 그거보다도 더 크죠. 군사 외교적인 이익을 따져보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그 이상이 가는 금액을 해마다 미군 부대는 한국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팔아주는 데 쓰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미군의 막대한 전투병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팔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미군 부대가 기름 팔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내는 것에 거의 90%에 육박을 하거든요. 거의 100%가 조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통계 자료가 조금씩 바뀌는데 기름 팔아주는 액수가 방위비 분담금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또 제가 얼핏 그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가 한국에서 기름 팔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수많은 전쟁 병기들이, 미국의 첨단 병기들이 한국 땅에 주둔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끼는 국방비와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그 외교적 상징적 가치 그 하나만으로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같은 동아시아 최강의 열강들이 한국을 어렵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친구라는,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제 국가 전체 총 GDP가 2배, 3배가 넘어가는 그런 거대하고 막강한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어렵고 정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그날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IMF 시절에 그 무시무시했던 직장인들, 기업가들 연이어서 들려오던 자살 소식들, 파산 소식들이 가랑비라면, IMF 시절이 가랑비에 불과하다면 주한미군가 철수한 이후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태풍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반 사정들을 알면서 다시 한번 이 사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좀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건데 이 쉬운 걸 이해시키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두 눈을 번쩍 뜨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또 국가도 위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사적인 이익도 얼마든지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 중에서 아무도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살자는 겁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면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만으로도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